예, 시장을 이겨라 시장 전략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피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대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각 좀 듣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1월 흐름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렇죠. 예, 수급이 기관들, 외국인들 이어서 기관이 좀 받는데 연속성이 문제인데요. 반등의 연속성,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우선 리스크 요인들이 시장 상승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연말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난 것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1월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기관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식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이라던가 이제 미국에서의 셧다운이라던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시장은 사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지 이거는 사실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좌우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하단은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 흐름은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은 지지됐다고 보면 IBK에서 보고 있는 단기적인 상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216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별로 여지가 많지 않네요. 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이 언제 터질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음 주 상황으로 봤을 때 우선 영국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플랜 B에 대해서 승인 투표가 있고요. 여기서 부결될 가능성이 사실 높은 상황이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30일, 31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고위급 협상이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거는 사실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어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역과 관련된 것들, 뭐 간단한 것들만 조금 해결되는 상황 정도로 그칠 것 같고요. 이전에 고위급 회담 전에 뭐 예비 회담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인해서 뭐 이제 취소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의 어떤 변수들을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상단을 그 정도로 보신다는 거고요. 이 핵심 변수들의 변화가 생기면 뭐 당연히 그죠? 위든 아래든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2160, 70 정도를 보시니까 위로 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요. 역시나 뭐 뮤직은 안 좋다 그래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또 그 가운데 좋은 실적들을 나타내면서 간밤에도 올랐는데 우리 기업들은 뭐 좋은 기업을 찾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적이 부진하죠. 실적 시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4분기라고 하면은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면서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국내에서도 코스피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으면은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둔화되는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사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분기보다는 2019년 회계연도 그리고 2019년 1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조금 관심이 더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들도 보면은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개선되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는 뭐 0.5% 정도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감익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보다는 이후 2019년 올해 실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를 뒤로 놔두고 1분기로 올해 실적으로 가보죠. 그렇게 좀 보면 섹터별로 조금 눈에 띈다거나 주목하거나 할 만한 쪽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봤을 때는 기저 효과 등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틸리티, 자동차, 기계, 그리고 운송, 그리고 통신 서비스, 상사 이렇게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주가도 보면은 이벤트와 함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특히 그 안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매수한다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틸리티, 예, 네. 자동차, 기계, 네. 통신 말씀하셨나요? 네. 통신 서비스, 운송, 상사. 운송이요? 네. 네, 운송, 상사 부분. 예. 일단은 좀 대형주군이고요, 그죠?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혹은 뭐 이제 뭐 옐로우칩이라고 하는 중가권 종목들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불확실성 앞서 얘기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1월 말에 중요한 미중 간의 협상이 있고 3월 1일이 이제 시한이니까요. 네, 남은 그렇죠. 변수들이 이제 체크할 게 많습니다. 미국의 셧다운도 정말 뭐 강대강 계속 갑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체크해야 될 이후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변수 좀 봐주세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1월 FOMC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변수들이 사실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뭐 금리는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경제 전망을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가 사실 중요한데요. 전일 일본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향 조정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각국에서 다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 한국은행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할 거다.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 것인가?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그리고 이제 좀 짧게 봤을 때는 1분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주식시장에 이제 상승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과거에 계속 이런 회담들을 봤을 때는 사실 뚜렷하게 시장의 기대보다는 사실 못 미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지적재산권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보다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아있는 변수들까지는 다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약간 테마성인데요. 예, 네. 바이오는 계속 힘드냐 혹은 뭐 요즘 네. 뜨거운 수소차나 대북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테마 흐름에 대한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봤을 때 정부의 정책들이 네. 아무래도 반영되는 수소차. 그러니까 사실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변동성 보이면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테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예. 테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수급에 따라서 지수 상승이 이제 아무래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정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이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대응하는 전략들이 다를 것 같은데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안에 사실 이제 수소 전기차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고 뭐 일본에서 하고 있고 이제 수소 이제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이것들이 좀 자리를 제대로 잡고 한다라면은 이제 수소 전기차는 좀 긍정적으로 긴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약세를 보였던 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라던가 그리고 한미약품의 이제 기술 이제 수출이 이제 좀 이제 다시 반환될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미쳤는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사실 경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좀 경기 방어적인 측면과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 때문에 사실 바이오는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풍부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